간호학생 병원 실습 대비, 챗봇과 함께하는 병원 실습 미리 경험하기. 병원 실습을 앞둔 간호학생 여러분을 위한 챗봇과 함께하는 병원 실습 대비는 챗봇을 통해 실제 병원에서 경험할 수 있는 임상 상황과 간호 중재에 대한 사전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새로운 학습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다양한 병원 부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흔한 상황들과 이를 위한 간호 중재 기술에 대해 배울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실제 병원에서 자신감 있게 실습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게 됩니다. 또한 간호학생들이 병원 실습에서 마주하게 될 의학 용어를 비롯한 전문 용어와 관련된 내용도 함께 소개합니다. 이제 챗봇과 함께하는 병원 실습 미리 경험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도움받을 챗봇은 챗GPT와 유빙입니다. 두 챗봇의 다른 특성으로 인해 일부 정보는 챗GPT에서, 일부 자료는 유빙에서 도움받을 예정입니다. 두 챗봇 모두 무료 사용 가능하지만 챗GPT는 1시간 사용 후 자동 종료되고, 유빙은 하나의 토픽에 5번까지만 질문 가능하며 하루에 50회로 질문 횟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챗봇을 활용해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챗봇 활용하는 법을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빙의 제한된 질문 횟수 때문에 저는 챗GPT를 먼저 사용하려고 합니다. 챗GPT에서 얻지 못한 자료를 유빙을 통해 얻을 예정입니다. 이제 제가 어떻게 챗봇을 활용해 특정 분야에 원하는 지식과 정보를 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시죠. 나 간호실습생인데 다음 주 병원 실습을 하게 돼. 그래서 미리 준비하고 싶은데 무엇을 준비하면 될까? 간호실습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습에 규정된 복장, 필기도구, 개인위생품, 건강상태, 실습 일정표, 실습과 관련된 질문 등을 준비해보세요. 바이탈 사인 체크를 많이 한다던데 바이탈 사인 잘하는 법 알려줄 수 있니? 바이탈 사인 후 의료인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하는 상황을 알려줘. 아직 의료 지식이 없으니 그냥 일반적인 내용을 알려주면 돼. 바이탈 사인은 신체의 기본적인 생리적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로 일반적으로 체온, 맥박, 호흡, 혈압 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바이탈 사인은 의료진이 질병이나 상태의 변화를 감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의료진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체온이 너무 높거나 낮을 때, 맥박이 느리거나 빠를 때, 호흡이 너무 느리거나 빠를 때, 혈압이 너무 높거나 낮을 때. 정상 수치를 알아야 하는 거네. 그럼 정상 수치를 알려줄 수 있니? 바이탈 사인은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범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환자의 연령, 성별, 건강 상태, 신체 활동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상 수치는 의료진이 실제 환자를 진찰하고 평가한 후에 결정됩니다. 바이탈 사인에 대한 정상적인 범위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더 자세한 정보는 의료진과 상담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참, 의학 용어도 미리 알아둬야 하지 않을까? 네, 의료 분야에서는 수많은 전문 용어와 약어들이 사용됩니다. 따라서 의료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용어와 약어를 잘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이러한 용어와 약어를 이해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일반적으로 의료 분야에서 자주 사용되는 몇 가지 의학 용어와 약어입니다. ECG, CT, MRI, EG, CBC, BUN, PT, INR, RBC, WBC, BP, HR, SOB, NPO. 이 외에도 많은 의학 용어와 약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용어와 약어들은 상황에 따라 다르며 필요할 때마다 찾아보고 학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상과 관련된 의학 용어를 알려줄 수 있니? 다음에 특정 진료과에서 실습하게 되면 특정 진료과에 대해 질문할게. 지금은 일반적인 내용만 알려줘. 네, 증상과 관련된 의학 용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의학 용어는 대개 고유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각각의 증상에 대해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흡곤란, Shortness of breath, 두통, headache, 소화불량, indigestion, 발열, fever, 불면증. insomnia.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약물에 대해 알려줄래? 의료 분야에서 사용되는 약물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약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열제, 진통제, 소염제, 항생제, 혈압 강화제,
혈액 응고제. 위와 같은 약물들은 의료 분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약물들 중 일부입니다. 그러나 이외에도 많은 약물들이 있으며 상황에 따라 필요한 약물을 적절히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의료진의 처방과 올바른 복용법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고마워. 그럼 이제 내가 내과에서 첫 실습을 한다고 생각하고 너는 병동의 수간호사님이야. 내과에서 경험할 수 있는 임상 상황을 알려줄 수 있니? 참, 너는 수간호사의 입장이 되어 학생 간호사에게 질문하는 거야. 네, 내과에서는 다양한 임상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예시를 들 수 있습니다. 심부전 환자. 심부전은 심장의 기능이 약해져서 혈액을 충분히 전달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환자는 숨이 차거나 가슴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간호사는 산소 공급, 혈압 모니터링, 약물 치료 등을 통해 심부전 환자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 당뇨병은 혈당 조절이 어려운 대사질환이며 증상으로는 다리 부종, 시력 변화, 신장 기능 저하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간호사는 혈당 측정, 인슐린 주사, 영양 지원 등을 통해 당뇨병 환자를 돌봅니다. 호흡기 질환. 호흡기 질환은 기침, 콧물, 숨 가쁨 등 다양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종류도 매우 다양합니다. 간호사는 산소 공급, 기침 완화제, 호흡 운동 등을 통해 호흡기 질환을 치료합니다. 감염성 질환. 감염성 질환은 감염병균에 의해 유발되는 질환이며 증상으로는 열 발진, 오한, 두통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간호사는 적절한 방역 조치와 항생제, 항바이러스제 등을 통해 감염성 질환을 치료합니다. 위장관 질환. 위장관 질환은 소화기관과 관련된 질환으로 소화불량, 복통,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간호사는 환자의 식사 계획을 관리하고 적절한 약물 치료와 통증 관리를 통해 위장관 질환을 치료합니다. 이러한 임상 상황은 내과에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호사는 의사와 협력하여 환자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개선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챗GPT가 흔히 사용된다고 알려준 의학 용어, 약어, 약물, 임상 상황 등 정말 유용한 정보를 자세히 알려주네요. 그런데 의학 용어를 한국어로 설명할 때 몇 가지 오류가 보이네요. 12시. 일반 혈액 검사인 전열구 검사를 전열계수로 설명하고 있고, MPO, 금식을 경구근기라고 설명해 주는데 전혀 다른 뜻은 아니지만 우리는 병원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를 학습해야 하기에 이런 부자연스러운 표현에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또한 심부전을 설명하면서 심장의 기능이 약해져서 혈액을 충분히 움직일 수 없는 상태라고 표현하는데 심장의 기능이 약해져서 혈액을 충분히 전달할 수 없는 상태가 자연스러운 표현이죠. 이렇게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운 표현을 하는 것은 챗GPT가 영어 기반으로 학습을 하고 다른 언어로 번역해 설명하다 보니 발생되는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챗GPT의 이러한 단점을 뉴빙을 통해 만회하려고 합니다. 뉴빙은 검색에 특화된 검색 엔진으로 챗GPT가 탑재된 업그레이드된 챗봇입니다. 의학 용어 및 약어 학습과 해당 검색어에 추가적으로 정보를 얻기 위해 자료의 출처까지 제공해주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죠. 다음 시간에는 뉴빙을 통해 병원 실습을 대비하려고 합니다. 만일 챗GPT에게 놀라셨다면 미리 경고드립니다. 뉴빙이 어떤 자료까지 알려주는지 또 한 번 놀라게 되실 겁니다. 뉴빙의 역량을 기대하셔도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뉴빙을 통해 여러분의 실습을 함께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